다만 이제 차이점은 T기에 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스탁, 휴먼 캐피탈 스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T 시점에 결정되는 1인당 GDP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 국가가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을 축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인적 자본 스탁을 축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얼마만큼의 뭐 R&D, Research and Development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R&D 투자를 할 것인지에 의해서 뭐 A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될 텐데 뭐 여하튼 이제 A도 주어져 있고 A도 뭐 어떤 이런 경로를 따라가고 K도 이런 어떤 경로를 따라가고 뭐 H도 이런 어떤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A와 K와 H 각 시점별로 A, K, H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1인당 GDP Y의 증가율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단순하게 YT 플러스 1을 YT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YT 플러스 1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T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값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고 이제 생산함수를 이용한 이 오른쪽 익스프레션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끼리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K끼리 묶어주고 자, H끼리 묶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에는 알파승이 있으니까 분자와 분모에 그래서 알파승을 분자, 분모, 분수에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H도 똑같이 1 알파승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수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1 알파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A의 알파승 나누기 Y의 알파승은 X 나누기 Y의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의 자연우구를 취해줍니다. 뭐 제가 늘 하는 방식이죠. 자, 양변의 자연우구를 취해주면 이제 보시면 곱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의 자연우구를 취하면 자연우구 더하기 자연우구가 되니까요. 그래서 자연우구에 더하기 자연우구 더하기 자연우구. 그래서 곱셈을 다 덧셈으로 분리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승수가 있으면 이 승수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알파 승도 자연호구를 취해주면 이렇게 앞으로 내려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결론은 로그의 1인당 GDP 비율,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소득 비율의 자연로그를 취해주면 그것이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생산성 비율의 로그값, 자본 스탁 비율의 자연로그 값의 알파승, 이건 이제 캐피탈 쉐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스탁 비율의 자연호그 값의 1 알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쉐어죠. 이게 승수와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요 값이 바로 근사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근사값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 근사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와 같죠. 그렇죠? 이 값은 근사적으로 증가율 표현은 yt 플러스 1 나누기 yt의 자연호구를 취한 것과 근사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y의 증가율은 a의 증가율 더하기 알파의 k 증가율 더하기 1 알파의 h 증가율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뒷부분을 다 묶어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할 때도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냥 여기서도 편의상 제가 생산 요소의 증가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뒤에 텀을 제가 편의상 생산 요소의 증가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증가율은 단순히 K 증가율 더하기 H 증가율이 아니고요. K 증가율의 알파승 더하기 H 증가율의 1 알파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할 때도 확인을 했지만 Y 값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GDP 증가율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 관찰할 수 있으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 계산할 수 있고 H도 관찰할 수 있으니까 1인당 인적 자본 스탁의 증가율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이것과 이것은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A의 증가율은 계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한 이유도 A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A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여기에서 이걸 빼면 우리가 A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로스 어카운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식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증가율은 Y 증가율 마이너스 생산 요소의 증가율이다 라고 하면 이 값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이 값도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있으니까 자, A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의 증가율을 제가 편의상 GY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A의 증가율을 GA라고 썼고 GK는 K 증가율, GH는 H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요, 저렇게 그 저기 재난 뭐죠? 문자가 와요. 그래서 중간에 순간순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그 설정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GA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GY, GK, GH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로스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식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가 GY 관찰할 수 있고 GK 관찰할 수 있고 GH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생산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알파 1 알파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도착할 때 뭐 대단한 거 쓴 거 아니고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단한 테크닉을 쓴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가정을 해서 소득 비율 계산한 다음에 로그 취하고 정리하고 근사적으로 증가율이라고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와 생산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하면 생산성 증가율 GA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그로스 어카운팅 성장 회계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보시죠. 성장 회계 어떻게 하는지. 1980년에 1인당 GDP 수준이 1이었고 2017년에 1인당 GDP가 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5배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피지컬 캐피탈 수준은 K는 80년에 1이었는데 17년에 7, 7배 늘어났고요. 휴먼 캐피탈 수준도 37년 동안 1.5배 증가했습니다. 각각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 보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건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7년 사이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선 1인당 GDP의 증가율,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 GY, GK를 각각 구하라는 거잖아요. GH. 우리가 어떤 가정을 먼저 해야 되냐면 제가 앞에도 썼다가 그냥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성장률은 매 시점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계산한 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증가율만 계산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증가율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Y는 GY로 증가한 거고요. 같은 기간 동안 스몰 K는 GK로 증가한 것이고 휴먼 캐피탈은 37년 동안 GH로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어떻게 매년 매 시점마다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37년 동안 평균적으로 스몰 y가 스몰 k가 스몰 h가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